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종합주가지수가 1900선대로 주저앉으면서 요즘 주식 때문에 걱정인 분들 많으실 텐데요. 불안한 마음에 주식 투자 정보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손실만 본 사례가 허다했고 거액의 해지 수수료나 추가 비용을 물기도 했습니다. 첫 소식은 이만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직장인 A씨는 투자 자문업체로부터 주식 투자 정보를 서비스받기로 하고 연회비 350만 원을 카드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2달이 지났지만 손실만 입게 되자 A씨는 업체 측에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해지 수수료 30%와 2달치 일일 이용료 300만 원을 청구하며 돌려줄 돈이 없다고 발뺌합니다. 전문가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수십만 원씩 비용을 청구하기도 했고 가입자 의사와 상관없이 수백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주식 투자 자문업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사례는 지난해 상반기 170건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433건으로 집계돼 2.5배나 급증했습니다. 고수익 보장, 할인 프로모션 이런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 또 소비자께서 충동적으로 계약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업체들은 금융회사가 아님에도 투자 자문이나 컨설팅, 인베스트, 스탁 등의 상호를 내걸고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금융당국은 유사 투자 자문 업체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폐업한 뒤 간판만 바꿔 달고 새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고리원전 주변 상공에서 드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원전은 1급 국가보안시설이지만 이런 무단 비핵 물체에 대한 제대로 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행여 이 보안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일 밤 고리원전 주변 상공에 비핵 물체가 여러 대 나타났습니다. 원전 청원경찰의 신고로 군경이 출동했지만 비행체들은 금세 모습을 감췄습니다. 비행체는 원전 주변을 1시간 가까이 맴돈 뒤 사라졌지만 아직까지 정체조차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1급 국가보안시설, 원전 주변 3.6km 이내는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돼 있고 18km 이내는 비행 제한 구역입니다. 드론을 띄우기 위해선 각각 국방부와 지방항공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비행 금지 구역의 드론 영상을 검색해봤습니다. 시민들이 촬영한 원전 주변 영상이 바로 나옵니다. 허가를 받았는지 의문입니다. 저희는 이제 울타리 안에 내부 쪽 경비를 맡고 있고 그다음에 그 상공 쪽은 아무래도 군하고 경찰에서 하기 때문에 레이더에서도 안 걸릴 수도 있거든요. 최근 4년 동안 고리원전 주변에서 드론 무단 비행으로 확인된 것은 4차례. 그나마도 드론을 추적해 주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단 한 건뿐입니다. 신고하라고 걸린다고 이거 낼 수 있다 하고 막 이 방송을 하더라고요. 평소에도 방송 많이 하나요? 아니, 평소에는 안 했어요. 드론 때문에 처음 했어요. 한국수력원자력은 매뉴얼을 보완하는 등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마음만 먹으면 뚫리는 원자력 발전소의 하늘을 두고 원전 보안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높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지난 6월 저희 부산 MBC가 고발한 무면허 피부과 가짜 의사가 최근 구속되고 또 함께 일했던 진짜 의사들 역시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죠. 또 저희는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 감독 탓에 가짜 의사의 무면허 시술을 예방하지 못했다고도 지적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책임을 묻는 피해자 집단 소송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10년 동안 의사 가운을 입고 진짜 의사 행세를 한 일명 홍 원장. 홍 씨는 2016년 자신의 병원을 만들기 위해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을 개설했습니다. 의료생협은 취약계층의 의료복지를 위해 의사 개인이나 의료법인 이외에 병원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조합원 상당수가 홍 씨 측이 조합비를 대신 내주고 이름만 빌려준 속칭 유령 조합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상 인가 취소 대상입니다. 해마다 의료생협을 점검해 재인가를 내주던 부산시의 감시망이 부실했던 것.
의료생협에서 보내오는 서류만 검토하고 재승인 도장을 찍어주는 탁상 행정이 원인이었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이거를 조사할 때 이분이 진짜인지, 진짜 이 주민등록번호에 이분이 맞는지를 하나하나 다 확인하는 데는 사실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의 생협병원 감독 책임이 있는 해운대구 역시 2년 전 무면허 가짜 의사에 대한 시민 제보를 놓치거나 올해 초엔 병원에 의사가 단 한 명도 없었던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파악한 무면허 피부과를 다녀간 환자는 4,500여 명. 피해자들은 가짜 의사 홍 원장과 함께 부산시와 해운대구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부실한 관리 감독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당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들의 부실한 어떤 관리 감독이 이 사태를 더욱더 키워왔다는 것이죠. 이 책임을 추궁해서 반드시 우리가 이제 이겨내야만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과도한 시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포함해 현재까지 100여 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고 이들은 이르면 이달 말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광무입니다. 수백 년간 바닷속에서 잠자던 난파선과 그 속에 숨어있던 도자기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나라 수중고고학의 과거와 현재 또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색적인 전시회를 정세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 1976년 전라남도 신안 앞바다에서 발견된 14세기 중국 원나라 시대의 청자 모란무늬 꽃병입니다. 수백 년간 바닷물 속에 잠겨 있었어도 변하지 않은 영롱한 자태가 그저 신비롭기만 합니다. 13세기 중국으로 가던 청자 꽃무늬 매병입니다. 맑은 유색의 전형적인 고려 청자로 주로 꿀을 저장하는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우리나라 수중고고학 40여 년의 역사가 한자리에서 공개됩니다. 부산시립박물관이 기획한 특별전에는 신안과 마도 등 서해 앞바다에서 발굴된 유물 480여 점이 신묘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연이 준 혜택이죠. 바로 이 도자기와 그 유물들 위로 바다의 갯벌이 위에 덮였습니다. 그리고 그 갯벌의 힘으로 600년, 1000년을 견뎌온 것이죠. 5개의 주제별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난파선의 발굴 과정에서부터 그 속에 감춰졌던 도자기, 그리고 과거 뱃사람들의 생활상 등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부산이 해양 수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보여주려면 우리 바닷길이라는 게 얼마만큼 당시에 물류의 대동맥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 부산에서 처음으로 공개되는 이 유물들은 동북아 해양 수도 부산 시민들이 해양 문화유산의 가치와 수중고고학의 성과를 동시에 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 22명은 사회과학대학장 이철순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김행범 행정학과 교수 등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하고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폄하했다며 책임을 묻기 위해 사회대 교수회의를 개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부산대 학생과 민주동문회 등도 해당 교수들의 사과를 요구하는 현수막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교수회의 개최 전에 공식 질의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부산에서 열린 친일 논란 서적의 북콘서트에서 거짓, 미신, 왜곡, 뻥튀기 등의 표현으로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 등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시는 지역축제 11건을 대상으로 특정 감사를 벌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례 2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신고하지 않거나 계약 회계 처리 부적정, 보조금 교부와 정산검사 부적정 등의 사례가 다수 적발됐고 물품 관리대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축제육성위원회에서 모든 축제를 통합 조정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오늘 낮 1시 40분쯤 동구 범일동의 한 도로에서 72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갑자기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도에 서 있던 임신부
32살 B씨가 A씨 차량에 치였고 다리를 다친 B씨는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